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밀상속녀 오아입니다. 지난 4화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린 송 여사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딸 혜린의 등을 칼로 찌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게 된 혜린의 분노. 이제 이야기는 순심과 송 여사의 싸움을 넘어 송 여사와 혜린 두 모녀의 핏빛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5화에서는 순심이 한 발 물러나 두 마리의 독사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무서운 인형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온실에서의 생방송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송 여사와 고스트 컴퍼니의 조폭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온 국민은 이희대의 막장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순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송 여사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간 대중들은 오죽했으면 어미가 딸을 팔았을까? 진짜 악녀는 저 딸년 박혜린이다라며 오히려 혜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에게 예상치 못했던 구원의 동아줄, 아니 또 다른 악마의 거래가 찾아왔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몰래 혜린에게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혜린 씨, 송 여사는 당신을 버렸소.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치매 노인이라는 동정표를 얻어 법망을 빠져나갈 생각이오. 이대로 당신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생각이오? 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손을 잡으시오. 당신이 아는 송 여사의 모든 죄를 증언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주겠소. 송 여사에게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한 불쌍한 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또 다른 피해자로 말이오. 선택하시오. 주범으로 감옥에서 10년을 썩을 것인지 피해자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인지. 혜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머니의 원수인 강민혁 그리고 김순심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유치장에 갇힌 송 여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내 변호인단이 나를 꺼내주겠지.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강민혁 변호사와 순심이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유언장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박순심 상속 지위 확인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심이 빼내온 비밀 장부를 근거로 국세청에 송 여사의 수십 년간의 탈세와 비자금 내역을 제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즉시 송 여사와 그녀의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송 여사의 막강했던 돈줄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막혀버린 것입니다. 돈의 힘을 잃어버린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기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바로 박혜린이었습니다. 혜린은 증인석에 서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송 여사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망친 악마입니다. 혜린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송 여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 혜린을 가였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엾은 것.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딸 혜린이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아이란 말입니다. 송 여사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
그녀의 모든 증언을 무효로 만들려는 끔찍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거짓말. 저 여자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혜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악마예요. 악마라고요?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의사봉을 두드렸고 기자들은 이 기막힌 모녀의 막장 드라마를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순심은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두 모녀를 차가운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복수의 무대 위에서 두 마리의 독사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함께 파멸해가는 모습을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딸 혜린을 정신병자로 몰아갔죠. 이제 순심이 짜놓은 복수의 무대 위에는 두 마리의 상처 입은 독사만이 남아 서로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절규와 송 여사의 위선적인 눈물로 아수라장이 된 법정. 재판장은 결국 의사봉을 두드리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실. 강민혁 변호사는 재판장 앞에 새로운 증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저희 측에서 며칠 전 박혜린 증인의 정신 감정을 의뢰했던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것은 강민혁 변호사가 혜린과 거래를 하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박혜린 증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가졌음이라고 의학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송 여사의 마지막 발악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법정을 기만하려 한 송 여사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이 다시 속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송 여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민혁 변호사에게 다음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법정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순심.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초라한 식모 김순심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입은 그녀. 어깨를 굳게 편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뚫고 증인석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온 여왕과도 같았습니다. 피고인석의 송 여사와 방청석의 혜린은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심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마친 뒤 재판장과 배심원 그리고 방청석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송명희 피고인과 박혜린 증인을 아십니까? 네, 압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송명희 씨는 지난 50년간 저의 어머니 행세를 해온 사람입니다. 박혜린 씨는 지난 50년간 저의 인생을 대신 살아온 사람입니다. 순심의 담담한 대답에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증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증인, 지난 30년간 박 회장 저택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자리에서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순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30년간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학대와 멸시 그리고 착취의 순간들을 아주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해야만 했던 날들, 아가씨 혜린의 발을 직접 씻겨야만 했던 순간들, 송 여사의 기분에 따라 밥도 굶은 채 창고에 갇혀야만 했던 밤들, 그녀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혀왔는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는 혜린의 날카로운 비명보다, 송 여사의 가식적인 눈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순심은 증언을 마치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송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송명희 씨, 당신은 50년 전 두 아이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나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송 여사는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순심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입니다. 나는 당신의 식모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박순심. 이송은 그룹의 정당한 상속녀이자 주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선언하며 품속에 있던 아버지의 편지와 유전자 검사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저의 모든 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송 여사는 증인석 위에서 여왕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순심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재판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한평생 벌레처럼 짓밟아왔던 저 미천한 식모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진정한 여왕의 즉위식이 바로 이 법정에서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은 순심.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썩어빠진 이 사진들과 새로운 적의 등장. 다음 6화에서는 회사 내부의 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는 순심의 사이다 한 방과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또 다른 악마의 부활이 그려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